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주선 부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영건 의원입니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누구의 얘기일까요? 우리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 말은 많은 농민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산업화와 개방화 과정에서 우리 농업은 끊임없이 희생과 양보를 강요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대권주자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데 어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오늘까지 국회 시정연설을 3번, 4차례의 대국민 담화에서 농업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FTA 협정을 조속히 인준해달라는 체급만 있었습니다. 농업에 관심이 없기는 정치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장도 농업 농촌에 관해서 대표연설에서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농업 농촌에 관한 관심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풍년이 들면 우리 농민들은 기뻐할 틈도 없이 가격 하락에 울어야 합니다. 반면에 흉년이 들면은 정부는 신속하게 수입을 합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올해 쌀값이 폭락해가지고 걱정이 많은 것 잘 아시죠? 쌀값이 저하돼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쁜 수확기에 우리 농민들이 서울에 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고 받으셨죠? 그 내용은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국민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쌀값 폭락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금년에 풍작이 예상이 됩니다. 공급이 많아지는 점과 또 반대로 쌀 소비는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쌀값 하락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부분적인 생산 과잉도 소비가 감소하는 것도 해마다 들여와야 하는 MMA 물량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속되어 온 일입니다. 자료를 한번 봅시다. 2011년도에 쌀 관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정부가 보고서를 만들 때 이대로 가면은 해마다 70만 톤 내지 80만 톤이 남는다. 그래서 쌀 생산을 줄여서 70만 헥타르로 쌀 생산을 줄여야 한다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예측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은 다 맞는데 그대로 현든 거는 쌀을 관세화하고 시장을 열었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치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좀 과하신 것 같고요.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쌀 생산이 적정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쌀 소비를
더 넓혀나가는 그런 기본 구조가 필요하고 이 차이가 생기는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나 여러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세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뉴스를 보면은 진흥지역 절대 농지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발표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 농지 면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제가 계산을 좀 보고를 들어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보고서나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나 종합을 해보면 170만 헥타르를 적정 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70만 헥타르입니다. 올해 6월까지 8만 5천 헥타르를 진흥지역 해제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더하겠다는 뜻입니까? 기본적으로 적정 쌀의 양이 얼마냐 그런 계산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자꾸 쌀이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현장의 상황을 점검해가면서 그러나 또 이제 쌀도 우리 식량 안보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측면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농지를 줄이는 일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쌀 재배 면적이 자연 감소로 2만 헥타르가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17,000 헥타르가 줄었습니다. 원래 지금 77만 9천 헥타르가 쌀 재배 면적인데 70만 헥타르를 적정 쌀 재배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줄고 있는 이 규모도 3, 4년 뒤면은 쌀의 생산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 자체를, 기반 자체를 흔들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줄일 수는 없는 것이죠.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정 감소분을 검토를 하고 그런 범위 안에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농업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금 쌀값이 폭락하는 현 사태를 그대로 두는 이유는 4대강을 대기업과 토건 세력의 먹잇감으로 제공했듯이 이제 농지마저도 대기업과 건설업체의 먹잇감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태를 방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약 그런 말이 있다 그러면 정말 유언비어입니다. 이 정부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농민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겠습니다. 쌀값이 떨어지면은 정부는 변동직불금 부담이 커지지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쌀값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원래 정부가 공공비축미의 우선 지급금을 4만 5천 원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5만 2천 원이었습니다. 이 우선 지급금은 현장에서 기준 가격이 됩니다. 농민신문에서 이 우선 지급금을 너무 낮게 책정을 해서 시장의 쌀값 하락을 부추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작년 수준에 동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지급금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공공비축미 매입 시에 수확기의 농가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서 산지 쌀값과 이렇게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이미 이제 산지 쌀값이 현지 쌀값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우선 지급금을 결정하고 있는데 산지 쌀값이
높았던 작년의 수준으로 맞추려고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는 맞춰지질 않습니다. 그런 것이 정책적인 어려움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만 2천 원 하던 거를 정부가 4만 5천 원을 고시를 하니까 민간 RPC에서는 4만 원, 3만 5천 원, 3만 원까지 매입을 합니다. 우선 지급금으로. 이거는 시장의 기준 가격이 되거든요. 이건 정말 쌀값의 직접적인 하락 요인입니다. 이 부분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쌀값이 많이 높았었고 그걸 기준으로 했던 정책과 지금 이제 산지 쌀값이 많이 내려가 있을 때 우선 지급하는 이런 문제하고는 좀 검토해야 될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하되 최대한 현장의 어려움들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측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의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공공비축미하고 시장 격리 물량을 신속하게 격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발표를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다. 이게 뭐냐면 최근 2년 동안의 쌀값의 변화입니다. 작년에 2번에 걸쳐서 이 화살표가 위로 있는 거예요. 2번에 걸쳐서 공공비축미하고 시장 격리 물량을 매입을 했어요. 그렇지만 늦게 하니까 시장 가격의 하락을 막지 못했어요. 어차피 할 거면 여기 꼭지가 올라간 요 시점에 했더라면 작년에 훨씬 더 개선 효과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공비축미와 시장 격리 물량을 작년에도 35만 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결정을 해서 시장을 안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처로 하여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금년에 쌀이 얼마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예측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통계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 10월 중순경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를 사드리겠다 그렇게 말하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한 검토를 해보도록 부처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배 면적이 이미 나와 있고 농진청에서 올해 수확량이 얼마다라고 정확하게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지금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은 어떻게 시장을 안정시키고 쌀값을 지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쌀 재고량이 정부 재고량이 175만 톤, 민간이 최소 25만 톤, 200만 톤이 재고가 있습니다. 적정 수량이 72만 톤 내지 80만 톤이라고 합니다. 1만 톤을 더 저장하는데 1년에 32억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120만 톤 이상을 더 저장하게 되면 1년에 4천억의 추가 예산이 발생합니다. 맞죠?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 4천억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 쌀을 처리하는 것이 쌀값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료로 쓰는 거, 가공용으로 쓰는 거, 해외에 주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의 그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들어가 계시고 보건복지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현재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에게 양곡 지원 제도가 있죠. 있습니다. 예. 얼마나 합니까? 한 60% 정도. 제가 그렇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예. 1년에 900억 정도 예산을 쓰고요. 제 총계, 예. 예. 7만 톤 정도를 씁니다. 네. 그런데 계산상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양의 30%밖에 가지 않습니다. 혹시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다른 방법이 있지만
저는 가장 효과적이고 뜻있는 방법은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에게 양국 지원 제도를 늘려서 영향을 개선하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거기다가 빈곤아동, 독거노인까지를 합치면 최대 20만 톤까지 추가로 소비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지원 프로그램을 짜서 예. 우리가 쌀을 보다 값지게 쓸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그 의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고, 저희가 어떤 가능한 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또 마찬가지 저소득층의 영양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제가 그것까지 모릅니다만 아마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예. 미국 인구의 15%가량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영양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생계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는 그거를 모색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예, 우리도 아마 미국의 푸드 스탬프 비슷한 것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의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총리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쌀 재고 물량 처리의 또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대북 지원입니다.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지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하고 있는 조치는 대북 제재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그 큰 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고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해서 북한의 셈법을 바꾸게 하는 여기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조그만 힘이라도 다 거기에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올해 광복절 축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총리로서 대통령의 뜻을 어떻게 받드시겠습니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나 범위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에 전념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협력기구와 협의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필요한 협의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현재 우리가 해마다 가공용 쌀을 24만 톤가량을 쓰고 있습니다. 예.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식용으로 생산해서 2년을 저장했다가 가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죠? 예, 이게 참, 부득이한 결과입니다만은, 그렇게 묵혔다가 다시 쓰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식량 자급률은 23.8%입니다.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쌀만을 주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잡곡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밥상을 차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족한 주요 곡물들의 자급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쌀의 생산량을 우선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처럼 묵혀서 가공용으로 쓰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생산조정제를 도입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면 이게 이제 과거에도 좀 활용을 해봤는데 당시에는 효과가 그렇게 뚜렷하지 못한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이 제도도 저희가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잘 도입이 될 것인가? 과거에 우리가 두 차례 실시했던 때의 부정적 요인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가 그때 왜 안 했느냐면요. 쌀이 모자라서 안 했습니다. 쌀이 모자라서. 예. 저는 제가 농업 현장에 있으면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쌀 생산 조정제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내년 예산에 쌀 생산 조정제에 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죠? 예,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요구했었죠. 예, 신규 시범 사업을 다시 해보자 하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 헥타르를 하면 됩니다. 900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아까 4천억과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가 취약계층의 예산을 늘려는 것도 4천억 내에서 이 900억 내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쌀 생산 조정제를 도입을 관철시킬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기업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신화는 깨졌습니다.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의 일부 산업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이제 다 압니다. 농업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좀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농업의 가치는 새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